자, 그러면 교재 7쪽에 토지, 부동산의 용어 및 분류, 토지 분류로 가도록 할게요. 7쪽. 자, 토지 분류는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꼭 나오는 파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업 시간에 잘 들어주시면 돼요. 집에 가서 따로 복습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복습을 할까봐 겁나고 그러진 않는데, 예.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집에 가서 따로 복습 안 하시고,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끝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이 필요한 파트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복습을 안 해도 되는 파트들은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묻고 답하고를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요. 평소에 대답 안 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간혹 수험생들 중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입국 다물고 절대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내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별로 안 친하지만 좀 친해지면 내가 물어봅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예전에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막 대답하고 이런 거 내 성향상 그거 안 맞아.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하겠대요. 본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학원에서 대답하는 거는 자기는 좀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한 방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방에. 불합격하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한 방에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은 수업 시간에 입국 다물고 있는 길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적극 참여해서 합격하는 길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저를 위한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저한테 빼먹을 수 있는 걸 다 빼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혼 시간에 부동산학 결혼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쏟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다 받아가시고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했던 부분에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 소개해드린 부분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강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시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중개사 공부는 많이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how long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오랜 시간 책상 앉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토지 용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지목이라는 거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목. 요거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우리 공시법쌤한테 배우시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지목이 28개가 있어요. 28개 지목. 간혹 우리 결혼 시간에 지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서 한번 보도록 하고 지목 28개 중에 오늘은 제가 5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개 지목만. 자, 전이란 지목이 있고요. 답이란 지목이 있고요. 과수원이란 지목이 있습니다. 과수원이란 지목은 순스럽게 다 안 읽고 그럽니다. 약속이에요. 제가 앞으로 그러면 과수원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이 뭐예요? 밭이죠, 밭. 답은 논이고요. 과수원은 과수원이지 뭐. 그 다음에 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대. 한자로 쓰면 요런 대자가 밑에 흑토가 들어갑니다. 대라는 지목이 있고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 대는 그냥 대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공장용지는 촌스럽게 공장용지 다 이렇게 안 읽어요. 촌스러워요. 장만 하면 돼요. 장. 근데 공장용지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공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공이라고 읽으면 공원 되거든요. 공원. 그러니까 공장용지는 두 번째 글자. 28개 지목 중에 참문자를 따는 게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글자를 따는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용지는 공장용지 하지 않고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장 그러면 그거 뭐라고요? 공장용지. 그러면 과수원이고. 근데 앞에 거 요 3개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농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농지라고 얘기를 하면 용도 지목 딱 3개만 얘기하시면 돼요. 전답과수원. 됐어요? 예. 이보다 더 유명한 게 택지입니다. 뭐라고요? 택지. 택지는 우리가 통상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 그래요. 건축이 가능한 땅. 건축이 안 되는 땅은 택지가 아니야. 건축이 되는 땅만 택지야. 용도는 3개 있어요. 3개. 딱 3개 있습니다. 주상공. 따라해봐요. 주상공. 상당히 중요한데 따라 하라고 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예.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 부른다? 택지라고 하고 참 깝깝하. 예. 다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고 하고 택지라고 하고 택지 종류 3가지 그러면 주상공. 이 왜 주상공을 갖다가 계속 주상공 하셔야 되냐면 시험지문에 뜬다니까 주상공으로.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요. 주상공 딱 뜨면 가로 딱 비워놓습니다. 뭐 들어가야 됩니까? A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A는 택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택지가 되기 위해서 지목은 2개만 필요합니다. 지목은. 자, 지목은 아까 제가 대라는 지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다 그랬죠? 대라는 지목이 통상 주상까지 흡수를 해요.
공은 흡수가 안 돼요. 왜냐면 공장용지가 버젓이 있으니까, 공장용지가. 그러니까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는 3개. 주상 공이고, 필요한 지목은 2개. 대랑 공장용지랑.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하고 택지하고는 같아, 달라? 달라요. 대는 뭐까지 흡수하고, 주, 상. 그럼 주상, 공, 택지가 다 되려면 지목은 2개 필요한 거야. 대랑 공장용지, 장까지. 아시겠어요? 예. 이 얘기를 갑자기 제가 대관절 여러분들한테 왜 해드렸느냐. 7번 보세요. 토지에 뭐가 있는지 봤어요. 보니까 주택이 있고, 응? 상가 있고, 응? 공장 있고, 도로 있고, 철도 있고, 하천 있고,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이걸 딱 제가 둘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여러분들 앞으로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그럼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 토지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땅 건축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자, 그러면 주상공원 건축이 되는 땅 안 되는 땅? 되는 땅. 도로철도 하천은 건축이 되는 땅 안 되는 땅? 안 되는 땅. 여러분, 건축이 되고 안 되고는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건축되고 안 되고를 구분하는데, 일단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 대답하세요. 건축이 되는 땅을 뭐라 그래요? 택지.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이거. 예. 건축이 되는 땅을 뭐라 그래요? 택지. 용도는 몇 개? 3개. 뭐요? 주, 상, 공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더. 건축이 되는 땅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을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 여기서 진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온지 X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 건축되는 땅 택지, 건축 안 되는 땅 부지, OX. X입니다. X. 잘 들어요. 건축되는 땅 택지, O. 건축 안 되는 땅 부지, X. 건축되는 땅 받고, 건축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받고, 이 받고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받고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우리 받고. 자, 갑과 을이 포커를 칩니다, 포커를 칩니다. 갑이 패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하냐면 3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콜 안 하고요. 콜 안 했어요. 안 하고 3만원? 3만원 받고 2만원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답하세요. 을이 내놓아야 될 돈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그게 그 유명한 받고예요. 받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협의 강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협의 강의 했죠. 협의 부동산은 뭐죠? 토지와 그정착물이죠. 맞아요? 광희 부동산은 준부동산이잖아요. 아니라니까. 광희 부동산은 준부동산이 아니고 토지와 그정착물 받고 준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죠. 예. 부지는 건축이 안 되는 땅이죠. 아니라니까. 부지는 건축이 되는 땅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 이게 그 유명한 받고입니다. 받고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고 됐어요? 예. 그러면 부지는 어떨 때 쓰냐면요. 부지는 다 돼요. 부지는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중개하십니다. 그죠? 중개하시면서 이 공장 부지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이 상가 부지가요. 이 도로 부지가요. 이 철도 부지가요. 이 하천 부지는요. 다 된다고. 부지는 건축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바닥에 있으면 쓸 수 있는 말이 부지예요. 그럼 앞으로 중개하실 때 실수 안 하시려면 부지란 용어를 쓰면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지는 다 되니까. 상가 부지 된다고. 도로 부지도 된다고. 공장 부지도 된다고. 근데 택지를 쓰고 싶다. 안 쓰는 게 좋은데 굳이 택지를 쓰고 싶다면 철저하게 주택 택지가요, 상가 택지가요, 공장 택지가요 라고만 해야 됩니다.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저한테 지목 몇 개 배웠습니까? 5개 배웠습니까? 예. 그 중에서 주상가지를 나타내는 지목이 있었나? 그건 뭐였어요? 대. 맞아요? 공업지는 지목이 뭐예요? 장.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주, 상, 공, 건축 안 되는 땅. 벤 다이어그램 그립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응? 준비하세요. 네.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 대. 맞아요? 주상공까지 부르는 단어. 택지. 택지는 같은 말로 뭐가? 건축이 가능한 땅. 용도는 몇 개? 3개. 뭐요? 주상, 공. 건축 가능한 땅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 그래서 얘들은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포함 관계가. 다시. 주상까지. 대. 택 뭐라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 다시. 주상 뭐라고? 대. 주상 공까지.
택지, 주상공이 건축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용어는요, 모든 토지에 건축이 되든 안 되든 토지에 무엇이 있든 바닥에만 쓸 수 있는, 바닥에다만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필지란 용어, 획지란 용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지와 획지. 필지는요,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개념이고요. 획지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용어입니다. 자, 칠판 보시고 개념 정리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23번지 토지, 여기는 24번지 토지, 여기는 25번지 토지. 다시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번지 토지입니다. 22번지 토지. 자, 칠판. 이 몇 필지인가요, 여기? 네 필지, 네 필지. 네 필지죠? 지번이 몇 개 붙어 있습니까? 네 개. 앞으로 이거 지번이라고 하세요. 몇 번지 몇 번지 하는 걸 지번이라고 그래요. 이거 몇 필지예요? 한 필지, 한 필지. 이해되셨어요? 필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번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번이 딱 붙여서 등록이 딱 돼 있어요. 토지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획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획지는 뭐가 비슷해야 된다? 가격 수준. 여러분들 제가 중개업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 하나 사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개업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땅이요? 이렇게. 그 제가 무슨 땅은 아니고 내가 한 200억 정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중개업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겠지. 그래서 공손한 자세로 지도 앞에 딱 서겠지. 불이 피어나겠지. 지도 앞에 서서, 요 일대 땅 보러오셨나 본데, 요 일대는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주시면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일대. 지금 보이세요? 요거. 요 일대는 한 1,500만 원만 주시면 되고,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 일대는 뭐 평당 800만 주셔도 돼. 여기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것은 가격이 비슷한 한 묶음씩 묻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거를 하나의 획지라고 하는 겁니다. 획지. 그럼 지금부터 획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평당 1,000만 원이요. 여기도 평당 1,000만 원이요. 여기는 평당 1,000만 원이요. 여기도 평당 1,000만 원이요. 그러면 요거 지금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야. 요 묶음이 평당 1,000만 원대. 됐어요? 그럼 이거 필지 몇 개라 그랬어 아까? 한 개. 여기 상가 정문이야. 상가 정문. 하루 유동인구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여기 상가 후문이야. 후문. 하루 유동인구가 5,000명이야. 5,000명. 그러면 점포가 4칸 있어. 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흥, 니은, 디귿, 니을 점포 가격 다 다르겠다. 맞아요? 몇 필지야 아까? 한 필지였잖아. 근데 획지가 몇 개? 4개로 구분된다고. 그럼 대답하세요.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가 될 수 있나 없나? 얼마든지 있어요.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 있나 없나? 있어. 심지어요. 한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달라. 그러면 한 획지가 될 수도 있다. 보여드릴까? 자, 여기 도로 내겠습니다. 도로. 여기 도로 내겠습니다. 그럼 22번지 땅은 도로 몇 개 물고 있어요? 2개 물고 있죠. 이런 땅은 각지라 그래요. 각지. 나중에 중개하실 때 이런 단어도 쓰면 좋아요. 예. 도로 코너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죠?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들은 도로 2개 물고 있잖아. 그런 땅은 각지 땅이라 그래요. 각지. 가격 싸겠어? 비싸겠어? 평당 2,000만 원. 비싸네. 23번지는 도로 1개 물고 있죠? 평당 1,500만 원. 24번지 땅은요. 24번지 땅은 맹지라 그래요. 뭔지요? 자, 맹지가 어떤 맹자냐면 눈멀 맹자예요. 눈멀 맹자. 도로의 접속면이 한 개도 없는 땅입니다. 그 사람도요.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왜? 유들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꽉 막힌 사람. 그런 사람을 맹한 사람이라고 하듯이 토지도 꽉 막힌 땅을 맹지라 그래요. 맹지는 특징이 건축법상 허가 안 내줍니다. 허가가 안 나는 땅이에요. 가격이 비싸겠어? 싸겠어? 싸지. 평당 500. 봤어요? 예. 잠깐 한자 공부 좀 합시다. 한자 공부. 자. 요게 무슨 한자예요? 옷의지, 옷의. 괜찮아요. 한자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화이팅. 한자 몰라도 돼. 이 옷의거든요. 근데 대 밑에 옷의가 들어가면 요걸 자루대자라 그래요. 자루대자. 대. 그러니까 자루. 옷에는 단추가 있잖아요. 그죠? 단추 구멍이 좁잖아.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 좁은 접속면. 자,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근데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지. 토지에 마치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놓은 듯한. 그러니까 토지 모양이 그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모양 같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자루대자를 써. 포대할 때. 알겠어요? 이런 땅을 대지라 그래요. 뭔지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대지는요, 시험에 들 때 꼭 한자 대자를 같이 넣어줘요. 한자 대자 안 넣어주면 밑에 흑토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 대지는 또 다른 대지거든.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배우는 대지거든. 그 대지랑 이 대지랑 다른 대지예요. 그러니까 밑에 옷의가 들어가는 대지가 자루대지예요. 그러면 자루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를 우리는 대지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대지는 좁은 접속면이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럼 대답하세요. 맹지보다 싸게 비싸게? 맹지보다 비싸게. 맞아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정방형이라고 하고요. 직사각형의 토지를 장방형이라고 합니다. 뭔 방형이요? 정방형의 토지, 또 장방형의 토지. 이런 말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정사각형, 정방형, 직사각형, 장방형. 근데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토지는 가격이 비싸요. 활용도가 엄청 높거든. 근데 대지는요,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나 장방형보다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죽는 땅이 너무 많아.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 네모 반듯한 토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게, 싸게? 싸게. 그럼 이런 토지보다는 가격이 싸게 한 1,000만 원 잡을까? 1,000만 원? 잠깐 보세요. 보세요. 이거 얼마? 2,000. 이거 얼마? 1,500. 이거 500. 이거 1,000. 평당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토지 가격 나중에 책정해 놓으면 가격 차이는 변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필지 몇 개? 그러니까 물론 4개지. 각 필지마다 획지가 각각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필지는 누가 크고 작고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필지 획지는. 왜냐하면 여러 개가 한 개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한 개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크다 작다 개념이 아니고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고 심지어 같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요거 하면서 2개 배웠어. 좁은 접속면이 있어. 허가는 나. 근데 자료 모양을 떼어. 그런 땅은 대지. 어떤 접속면도 없어. 허가 안 나. 그런 땅은 맹지. 다시.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땅. 필지. 하나 가르쳐놓으면 하나 까먹고 그러면 안 돼. 예.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 획지. 좁은 접속면이 있고 허가 나는 땅. 대지. 어떠한 접속면도 없고 허가 나는 땅. 맹지. 건축이 가능한 땅. 택지. 하나 가르쳐놓으면 하나 까먹고 진짜. 용도 3개 뭐. 주상공.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를 부지라고 하고.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은 대. 그 대라고 해야 돼. 대. 알겠습니까? 대하고 또 대지하고 또 다르거든요. 주상까지는 대. 주상공까지는 택지. 그거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를 부지. 요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죠. 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 그래요. 나지. 있는 땅은 건부지라고 하고. 건물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자, 대답. 건물이 없는 땅. 나지. 있는 땅. 건부지.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요. 이 벗을 나자를 써요. 벗을 나자. 저 벗을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 나체할 때 그 나자입니다. 나체. 여러분들 나체가 뭐냐면요. 옷을 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나체라 그래요. 옷을 다 벗어버렸다. 전라라고 합니다. 전라. 전부 벗어버렸다. 야죠. 예. 반만 벗어버렸다. 반나라고 한다. 반나. 그러니까 나는요. 어떤 나자냐면 벗을 나자. 걸치고 있는 게 없다.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다 벗어버렸다. 그런 땅을 나지라고 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잘 봐봐. 요게 1억이에요. 이게 8천이고. 만값이. 요건 7천이고, 건물값은. 자, 그럼 대답해봐요. 토지가 얼마라고요? 1억. 여긴 토지가 8천. 건물값 7천. 합치면 1억 5천. 그럼 여러분들, 토지만 있을 때가 비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가 비싸요?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가 비싸요. 그럼 대답하세요. 왼쪽이 비싸요? 오른쪽이 비싸요? 오른쪽이 비싸요. 오른쪽이. 왜냐하면 얘는 뭐밖에 없고 토지밖에 없고 얘는 토지 위에 건물도 있으니까. 맞죠? 그럼 방금 얘기해 주신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방금 보고 있는 거 있잖아. 이 지금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시험에. 시험 나오면 내 100원씩 그만하고 이제 시험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거는요. 왜 안 나오냐면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얘는 뭐만 있고 토지만 있고 얘는 토지 위에 건물도 있으니까. 맞죠? 이거는 절대로 비교 안 된다.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땅값만 비교합니다. 뭐만? 땅값만. 자, 요 땅값 얼마죠? 요 땅값은 8천이에요. 뭐 1억 8천이라고? 다시 이 땅값 얼마? 8천. 그럼 대답하세요.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지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만 비교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지.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 부르고? 나지. 노란색 보이세요?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 부르고? 건부지. 건물값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토지하고 토지 위에 건물 있는 걸 같이 비교하겠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고. 땅만 비교한다고. 건축물이 없는 땅은 나지죠? 활용도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지금 안 먹은 대로 지으면 돼. 근데 건부지는 이 건물로밖에 생각 못 하잖아. 혹시 다른 건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철거비를 부담해야 되잖아. 그럼 땅값만 비교한다면 누가 비싸다? 낮이가 비싸다. 건부지는 싸다. 누가 비싸고?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 지금부터 비싸다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해. 증가. 지금부터 싸다 하지 마시고 감가.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저한테 증가와 감가로 얘기해 주세요. 낮이는? 좋습니다. 건부지는? 이 두 개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낮이 증가란 말과 무슨 말은 건부지 감가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둘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낮이가 증가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뭐가 감가된다는 얘기고 건부지가 감가된다는 얘기고 건부지 감가된다는 말은 거꾸로 뭐가 증가된다는 얘기야. 낮이가 증가된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불필요하게 쌤 낮이는 증가되고 건부지는 감가되는 건 맞죠? 그러지 말라고. 둘 중에 한 개만 얘기하면 된다고. 낮이 증가하든지 건부지 감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 자, 생각해 보세요. 낮이 증가란 말은 뭐는 건부지는 감가된다는 얘기고 건부지 감가란 말은 낮이가 증가된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근데 학원문을 열고 나가보면 낮이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건부지로 잡습니다. 간혹 자기 집 앞에는 낮이가 많다는 분이 계신데요. 시골 사시는 분인가 봐요. 예. 어디 시골에서 이렇게 유학 오신 분 같은데 그런 분들은 낮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 좋은 데 사시고 그건 됐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많다? 건부지가 많다. 그럼 기준을 건부지로 잡을게요. 건부지로. 그럼 대답하세요.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건부지는 감가되는 게 원칙이야. 건부 뭐? 감가가 원칙이라고.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라고. 왜냐면 낮이는 활용도가 많고 건부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한 글자 줄여요. 많이 줄이진 않아요. 건부 감가라 그래요. 앞으로 제가 건부 감가란 말은 생략돼 있는 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지가 생략돼 있어요. 건부지는 보통 뭐 된다? 감가된다.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지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지. 자, 그린벨트 안에 가볼게요. 그린벨트를 갖다가 우리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가면요 신축이 제한됩니다. 농사밖에 못 지어.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있는 낮이는 뭐밖에 못 지어? 농사밖에 못 짓고 건부지는 건물로 이용할 수 있어. 그럼 이 땅은 택지야 농지야? 택지고 얘는 농지고 택지가 비싸 농지가 비싸? 택지가 비싸. 그럴 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증가될 수도 있다. 원칙은 건부 감가, 예외는 건부 증가. 이게 올해 1번 문제였습니다. 올해 1번 문제. 1번 문제가 뭐가 나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번 지문에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3번 지문에 건부 감가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부 감가 때문에 건부지 가격은 낮이 가격보다 높다. OX. X. 건부 감가란 말이 무슨 말이야? 건부지가 싸다는 얘긴데 그 건부지 가격은 낮이 가격보다 낮다라고 해야지. 누가 비싸고? 낮이가 비싸고 건부 감가란 말이 나왔잖아. 건부 감가란 말이 무슨 말이야? 건부지는 싸다는 얘기잖아. 그럼 건부지 가격은 낮이 가격보다 낮다라고 해야지. 그게 정답이었다니까. 난이도 하. 최하. 그 오래 시면 그건 두 개 났다고. 뭐가 나냐면 건부증가 건부감가 그거 하나 나오고 아까 토지로부터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거 그거 하나 나오고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총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수업만 들어도 돼. 공부한 사람 맞춰 못 맞춰? 맞추고 못하는 사람도 맞추고. 근데 이거 틀리면 답이 없어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집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다시 건부지 감가 원칙 예외적으로 건부지 증가 예외. 건부지 감가란 말은 누가 비싸다? 낮이가 비싸다. 건부지는 싸다. 건부 증가란 말은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비싸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봐요. 잘 따라하셔야 돼요. 잘 따라하셔야 돼요. 건폐율 해봐. 시작. 한번 해봐. 건폐율. 자, 제가 건폐율 먼저 알려드릴게요. 건폐율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깝깝한 사람들이죠. 건폐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깝깝한 사람들이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에요. 건축 면적 100.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되면 키 큰 사람 올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키가 큰 사람이 올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건축법 시간에 건폐율을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건폐율을 강의할 거니까 그 사람한테, 키 큰 사람한테 건폐율을 들으시고, 저는 오늘 건폐율에 대해서 가벼운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건폐율이 50%인 지역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50%인 지역. 자, 보세요. 땅이 100평이에요, 100평.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고. 근데 건폐율이 50%면 몇 평 지어라? 그럼 50평만 지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50평은 남겨놔야 돼. 비워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요, 건폐율의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짜리 땅이라고 건축 면적을 100을 다 가져가지를 못해. 무조건 비워놔야 돼. 뭐 때문에?
건폐율 때문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의 땅을 갖다 우리는 공지라고 합니다. 왜 공지라고 하는지 알겠죠? 건폐율 때문에 빌공자 써요. 비어있다. 그런 땅을 공지라고 한다고. 공지는 뭐 때문에 비어있다?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다. 됐어요? 근데 공환지라는 땅이 있어요. 공환지. 공환지는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게 아니고 도시 토지 중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이 있어요. 그냥 방치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특별히 공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지와 공환지의 공통점은 둘 다 뭐에 있다?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이유가 다른 거야.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땅은 뭐? 부드럽게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을 공환지라고 합니다. 절 보시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높아요. 제일 높아요. 중심 상업지역이. 그럼 중심 상업지역은 가볼까? 강남에, 명동에, 종로에 가봅시다. 강남, 명동, 종로에 가면 중심 상업지역이니까 건폐율이 높아 낮아?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통째로 비워놓고요. 유료 주차장으로 차 주차하는 데만 사용하고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럼 대답하시죠. 이 땅 지금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있긴 비어있네. 근데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것 같지는 않네. 그런 땅을 공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도시란 말을 주냐면 건폐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도시 지역에서 뭐를 기대하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을 공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을 공환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OX. X. 지금 X라고 잘 하는데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을 공환지라고 한다 그러면 아싸 비어있네 하면서 오 하시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시험 공부하는 방법은요. 항상 염두에 두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실 내용이. 그러니까 나지를 공부하면서는 항상 건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택지를 공부하시면서는 항상 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독립적인 정착물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종속적인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기술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안에 협의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광의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공지와 공환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비어있는 땅이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건폐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워놓은 땅은 먼지,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방치하는 땅은 공환지. 그렇게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다 깎고 저것도 다 깎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유휴지와 휴환지를 보여드릴게요. 유휴지와 휴환지. 잠깐 한자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공부. 한자를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예. 유자하고 휴자하고요. 유자는 한자 공부해보면 놀유자입니다. 놀유자. 우리 유원지 할 때, 유희 할 때 그 유자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할 때 그 노는 걸 유라고 합니다. 휴는요. 이 나무 옆에 사람이 쉬고 있네, 그죠? 얘는 쉴 휴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노는 것과 쉬는 것의 차이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수험생들 중에 노는 거랑 쉬는 거랑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쉰대. 내가 봤을 때 노는데. 그리고 쉬고 있는데 논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보시면 됩니다. 잘 봐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의 공통점 알려드릴게요.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어야지 노는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과거를 보면 노는 건지 쉬는 건지 알 수 있어. 과거에 일을 했어. 근데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있어. 요거는 쉬는 거예요. 알겠어요? 과거에 일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이건 쉰다고 하면 안 돼. 이건 노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삼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삼밭. 인삼밭 같은 경우는 매년 경작을 못 한대요. 매년 경작을 못 하고 일정 기간 경작을 하고 나면 한번 쉬어줘야 된대요. 지력 회복 때문에. 그런 땅은 지금 쉬고 있기는 쉬고 있는데 옛날에 일을 했잖아. 근데 지력 회복 때문에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맞습니까? 지력 회복 때문에 그런 땅은 휴환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하게 맨날 놀고 있는 땅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 이런 땅을 갖다 우리는 유휴지라고 합니다. 근데 유휴지와 휴환지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글자만 가지고 접근하세요. 두 번째 글자를 보지 마세요. 얘는 동요도 시험에 안 나와요. 무조건 유휴지와 휴환지로만 나오니까 첫 번째 글자로. 자, 시험에서 놀고 있다라는 말이 뜨면 유. 읽지 마세요. 유만 보세요. 쉬고 있는 땅은 뭐라 그래요? 휴.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유휴지, 휴환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축 할 때 놀고 있는 땅은 뭐라고 읽자? 유. 그만 읽어. 쉬고 있는 땅은 휴. 그만 읽어. 그런데 굳이 또 집에 가서 두 번째 글자까지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유휴지 두 번째 글자 보면 휴가 있어 또.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고 앉았다니까. 이런 짓을 하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 번째 글자까지 가지 마시고 첫 번째 글자로 놀고 있는 땅은 뭐 유, 쉬고 있는 땅은 휴. 그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셔야 돼. 알겠죠? 그러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유휴지 유한전 나와. 근데 객관식 시험의 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식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객관식이니까 놀고 있는 땅은 뭐 그만. 쉬고 있는 땅은 됐어. 네, 그렇게.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법지 빈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시험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나중에 지적법 시간에도 이런 거 배우시는데, 제가 한 번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요 갑당이에요. 을당이고. 자, 갑당과 을당.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경사가 져 있죠, 그죠? 예. 측량이란 걸 합니다. 그, 갑이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한 거야. 을도 지 땅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한 거고, 측량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측량을 할 때 경사진 땅을 끊을 때는요, 경사 하단면 기준으로 끊어요, 하단면.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끊어요. 자, 다시. 경사진 땅을 측량할 때는 상단면 끊는다, 하단면 끊는다. 자, 그럼 제가 이거 빗금 칠게요, 빗금. 빗금 치면, 요 땅은 법지라 그러거든요, 법지.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이 땅은 갑 땅이에요, 을 땅이에요. 방금 빗금 친 땅은 을 땅이죠. 예, 하단면 기준 했으니까. 을의 법적 소유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죠. 아무짝에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실제로 이런 땅은요, 윗집이 아랫집을 덮칠 가능성이 있어요.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막, 그럼 태풍 오고 막 그러면. 그래서 토사 유출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땅에는 보통 축대 설치해야 돼요. 또는 옹벽 같은 걸 설치해야 돼요. 축대나 옹벽. 누가 설치하겠어요? 갑이 설치하겠어요? 을이 설치하겠어요? 을이 설치해야 돼요. 을 비용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을은요, 이 땅을 더 가짐으로 인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 땅이 맞는데 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땅, 그런 땅을 법지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빈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해안에 가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 그래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 이걸 갖다 우리는 조석, 간만의 차이라 그래요. 조석, 간만. 조석이 뭐예요? 아침 저녁을 조석이라 그래요. 조석 알죠? 간만이 뭐예요, 간만? 밀물, 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밀물, 썰물. 알겠죠? 간조하고 만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가장 들어왔을 때를 만조라 그래요. 먼조? 물이 쓸려 나갔을 때를 간조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간조 밑에는 뭘까요? 바다요, 바다. 갯벌은 뭔 갯벌? 바다지. 간조 밑에. 내가 그림까지 그렸는데. 간조는 물이 쓸려 나갔잖아. 그 밑에는 바다지. 맞아요? 이제 얘기하세요. 간조와 만조 사이가 갯벌이에요, 이게 갯벌. 밤에는 물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또 쭉 쓸려 나가가지고 또 땅이고, 이렇게. 근데 갯벌은 학문적 용어는 아니에요. 이런 땅을 간석지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간석지. 그 다음에 여기가 토지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 토지 등록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는 요 등록 지점 위부터가 법적으로 토지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빗금 치겠습니다. 7번.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방금 빗금 친 땅, 토지 등록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법적으로 토지를 보지는 않습니다. 맞죠? 눈으로 봤을 때, 오늘 눈 많이 그리네. 눈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토지예요. 왜 언제나 토지냐면, 만조 위니까. 가장 쌌을 때 위니까 언제나 토지지. 이런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빈지. 그럼 빈지는, 자, 대답하세요. 법적 소유권 인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 여름철에 바닷가 근처 백사장을 이용해야 하네요. 그 이용가치는 있어, 없어? 있어. 이런 땅을 빈지라 그래요. 그럼 빈지는 법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법적 소유권은 있으나 이용가치가 없는 땅은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으나 이용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를 바라봐 주세요. 법지와 빈지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그 정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거야. 따라하세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가치는 반대.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 공부하세요. 법 있으면 무슨지?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가치는 반대. 반대란 말은 법이 있는 곳에는 이용가치가 없고 법이 없는 곳에는 이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법 없으면 법지. 순서 바꿨. 법 없으면 법 있으면 이용가치는 반대. 이렇게 법이 없는 곳에는 이용가치가 있고요. 법이 있는 곳에는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법 있다 하면 법지, 이용가치는 없을 거고 법 없으면 빈지, 이용가치는 있을 거고 시험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쉽게 나오면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을 빈질한다. OX. X. 법적 소유권이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을 법질한다. X. 이렇게 나오고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빈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잘 보시고. 잘 보시고. 빈질은 만조와 간조 사이다. OX. 만조와 간조 사이는 빈지가 아닙니다. 간석지입니다. 맞죠? 두 번째, 빈지는 간조와 등록 지점 사이 땅이다. X.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간조와 등록 지점 사이는 너무 넓게 잡은 거예요. 빈지는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빈지 안 틀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빈지 안 틀리는 방법. 절대로 안 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전혀 한 명 안 틀리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대답하세요. 간조 아래 뭐예요? 바다예요. 간조와 만조 사이. 간석지. 만조와 등록지점 사이. 빈지. 등록지점 위에. 토지. 이거 대답하시면 절대로 안 틀려요. 이거 대답을 두 번만 하시면 절대로 안 틀린다고. 절대로 안 틀리게 되게 4등분 딱 하면 되거든. 자, 절 보고. 등록지점 위에. 토지. 간조 아래. 바다. 순서 바꿨어. 다시. 두 번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예, 다시. 간조와 만조 사이. 간석지. 간조 아래. 바다. 등록지점 위에. 토지. 만조와 등록지점 사이. 됐어. 한 번 더. 등록지점 위에. 토지. 간조 아래. 간조와 만조 사이. 만조와 등록지점 사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빈지는 만조부터 등록지점 사이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쉽게 나오면 법 없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이렇게 나오고 좀 이렇게 나오면 빈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토지입니다. 7번 보세요. 자, 토지를 분류할 때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토지의 대분류라 그래요. 그 토지를 크게 분류하면 3개로 딱 분류할 수 있어요. 택지, 농지, 임지. 지금부터 소분류 들어가겠습니다. 소분류. 자, 택지를 작게 분류하면요. 뭐 있어요? 택지 안에? 갑자기 답이 안 나서 그렇지.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설마. 뭐예요? 주사한 거.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게 갑시다. 첫 만남인데, 오늘. 예. 좋게 갑시다. 예. 농지 뭐 있어요? 설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로 와봐. 내가 아까 농지 안에 뭐 있다? 전답 가수원. 예, 택지에 뭐 가능한 땅, 건축이 가능한 땅, 뭐 주상공, 지목은 몇 개? 2개. 뭐 대하고 장하고. 했어 안 했어요? 다시. 자, 토지를 볼 때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택지는 뭐 있어요?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수원. 임지 안에는 참고로 기억하세요.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용재림이 있고 신탈림이 있어요. 그 위에 거 2개가 중요하지 밑에 거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석탄은 땔감 맞습니까? 예, 나무 중에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 그래요. 땔감으로 쓰는 나무. 석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그다음에 목재. 그러니까 가구 만들고 막 식상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재로 쓰는 나무를 용재림. 목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용재림. 그럼 절 보고 대답 한번 해봐요.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뒷산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신탈림 지역입니다. 신탈림 지역. 다 땔감으로 썼었어요. 갑갑한 사람들아. 예. 두 번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옆에 있는 보르네오 섬 있잖아요. 보르네오 섬은 뭐예요? 세계 최대 용재림 지역입니다. 용재림 지역. 그러니까 목재로 쓰는 나무를 용재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예.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거.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3개로 분류해봅시다. 시작. 택지, 농지, 임지. 작게 분류해.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이거 대답 안 해주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하게 만들겠어. 또 토지를 볼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세로 분류라고 할게요, 저는. 제 혼자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요건 가로 분류라고 할게요. 가로 분류.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지, 뭐, 용도처럼 될 수 있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가 밭이었는데, 쌍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 그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거고. 여기가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판자촌 뭐예요? 주거지였지. 주거지였는데 싹 밀어버리고 이마트 들어서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상업지가 된 거지.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뀔 수도 있다. 자, 근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버리면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택지라고 불러요. 뭐? 택지니까 이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버리면 이 땅을 상업지로 불러요. 왜? 이제 상업지 됐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토지 용도 전환은 하루아침에 돼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자, 그렇다면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과정. 우리말로 과정. 바뀌고 있는 과정. 영어로 ing. 한자로 중.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럼 대답하세요. 농지 아니에요. 이 땅 농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지를 떠났다니까. 있을 때 잘하지. 지금 농지를 떠났어요. 농지라고 부르시면 큰일 납니다. 농지는 더 이상 아니에요. 농지를 떠났으니까. 맞아요? 더 큰 문제는 아직 택지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택지라고 부르시면 절단납니다. 진짜 절단납니다. 이건. 택지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때 부르는 말이 있는데 말이 너무 길어요. 따라가세요. 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그렇게 불러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이렇게 불러요. 줄여서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불러요. 더 줄여서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 앞으로 제가 후보지라고 부르면 용도 전환 되고 나서 아니면 되고 있을 때 후보지라 그래요. 이 땅은 원래 농지인데 지금 택지가 안 됐고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땅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가 될 이행지다 이렇게 불러요. 이행지다. 그럼 눈치 빠른 사람 눈치챘을 거예요.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야.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고. 칠판. 그래서 아까 안 따라하신 분들 후회하신다고 했는 게 나중에 이게 후보지인지 이행지인지를 몰라요. 아까 내가 하자고 했던 거 안 해주신 분들. 아, 쌤, 근데 이거 이렇게 일이 커질지 몰랐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시는 분, 내가 안 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하자고 한다고 하고 안 하자고 한다고 안 하고 내가 그런 쉬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랑 토지를 세로로 분류해보고 가로로 분류해봅시다. 세로로 분류합시다. 시작.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토지가 용도 전환이 되면 후보지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택지 안에 주상고. 요렇게 바뀌면 이행지라 그래요. 농지 안에 전답, 과수. 요렇게 바뀌면 이행지라 그래요.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라 그래요. 다시 요렇게 바뀌면 후보지.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 그럼 잡아봐요. 얘가 얘로 바뀌면 후보지. 얘가 얘로 바뀌면 후보지. 얘가 얘로 바뀌면 후보지. 얘가 얘로 바뀌면 이행지. 얘가 얘로 바뀌면 이행지. 얘가 얘로 바뀌면 이행지. 이렇게. 그게 후보지와 이행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경우의 수로 봤을 때 후보지가 많을까요? 이행지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후보지가 많을까? 이행지가 많을까? 뭐가 많을까요? 그렇지. 후보지가 훨씬 많습니다. 아, 눈치 빠르네. 눈치 빨라. 여러분들, 올 처음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처음이라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뭔가 대답을 했어. 근데 한 번 더 물어. 틀렸다. 네, 틀렸다. 알겠죠? 예, 바꿔야 돼.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질문을 드렸고 대답을 했는데 한 번 더 물을 때, 못 들었나? 씨 하면서 막 엄청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엄청 쪽팔려요. 이거 나중에. 고집 부리다가 엄청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답을 했는데, 한 번 더 묻는다는 건, 씨, 틀렸구나.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후보지가 많을까요? 이행지가 많을까요? 후보지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후보지가 많은지 이행지가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요. 얘가 얘로 바뀌면 후보지, 얘가 얘로 바뀌면 후보지. 이거, 이렇게, 요거, 이거. 예. 그러면, 쌤, 이행지가 더 많네. 후보지가 훨씬 많다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후보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봐봐요. 얘가 얘로 바뀌는 거예요. 봤어요? 자, 잘 봐요. 전이 상업지로 바뀌었어요? 전이 뭐예요? 전 농지지. 맞나요? 상업지는 뭐예요? 택지지. 그럼 전이 상업지로 간다는 건 누가 누구로 간다는 얘기야? 농지가 택지로 간다는 얘기지. 근데 앞으로 갈 필요도 없어. 자, 봐봐요. 얘가 이렇게 가지. 얘가 이렇게 가는 건 가로야, 세로야? 세로지. 간혹 가로와 세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가로와 세로를 소개해드리면 요것만 가로예요. 요것만 가로라고. 요래. 다 후보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다 후보지. 석지랑 한데 봤어요? 다시. 이게 다 후보지. 이거 다 후보지. 이렇게. 다 후보지입니다. 후보지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이행지가 몇 개 안 되는 거야. 이행지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
요렇게 움직여야 되거든. 요렇게 움직여야 되거든. 경우의 수가 후보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후보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행지보다. 왜냐면 경우의 수가 후보제가 훨씬 많으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후보제예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뀐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에서. 그럼 이게 이행지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상호간과 내에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절 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고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세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죄예요? 후보제예요. 근데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뀐다 이렇게 나와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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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이행지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나중에 문제가 풀이 들어가면 문제 풀이는요,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글자로 보는 거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택지, 농지, 임지까지 딱 나오잖아. 지금부터 후보지래. 그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장렬히 전사합니다. 택지, 농지, 임지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붙는 말이에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는지 아니면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뀌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저를 보고 택지, 농지, 임지가 뜨면 후보지야, 이행지야? 몰라. 아직 몰라.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어야 무슨 지고? 후보지고 그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요게 토지 용어 정리였습니다. 충정리 한번 해볼게요. 절 보세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 아니고 건축이 가능한 땅 중 주상까지 주상공까지 택지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부지. 예, 두 번째.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땅 필지, 가격이 비슷한 땅 획지,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기가 될 수가 있고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기가 될 수도 있고 1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허가 안 나. 접속면도 없고 맹지, 좁은 접속면이 있고 자루 모양을 떼어 대지는 허가 나고 안 나고? 나고. 건물이 없는 땅 나지. 허가가 안 나는 땅이 맹지고 건물이 없는 땅 나지. 있는 땅 건부지는 증가 감가 예외적으로 건부지 증가되는 경우도 있음. 됐어요? 예. 비어 있는데 건폐율 때문에 비어 있어.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참에서 비어 있어. 공안지 됐어요? 예. 놀고 있네. 유. 그만. 쉬고 있네. 휴.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조부터 등록지점 사의 땅. 토지의 세로 분류 시작. 택지, 농지, 임지. 이 표정이 뭘까? 처음 본다는 표정인데?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리. 그럼 택지, 농지, 임지가 떴어. 후보지야, 이행지야? 몰라.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고 내에서 바뀌면 후보지가 많다, 이행지가 많다? 후보지가 훨씬 많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용어 정리 한 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들어주세요.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시험에 안 나왔더라고요. 맨날 나오는 건데. 자,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토지 특성을 공부합니다. 토지 특성. 토지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우리는 자연적 특성만 공부해요. 자연적 특성도 다시 5개가 있는데 우리는 4가지만 공부할 거고요. 참고로 이거 들어주세요, 그냥. 자, 부동성이란 거 있고요. 영속성이란 거 있고요. 부증성이란 거 있고, 이건 내가 무조건 맞추게 해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면. 걱정하지 마요. 나한테 맡겨, 나한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맡기는 거야.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이해는 하셔야 돼요. 자,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부동성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 분필은 쓰면 달아 없어져요? 달아 없어지면 이제 못 써요? 예. 그럼 토지는 아무리 써도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수명이 길어요. 그걸 영속성이라 그래요. 다시, 이동하지 않는다? 부동성. 감가되지 않는다? 영속성. 자, 새우깡은 공장에서 막 찍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토지는 공장에서 막 찍어낼 수가 없죠. 증가되지 않는다? 부증성. 서울에 있는 30평 토지와 여기 안양에 있는 30평 토지는 같은 토지야? 다른 토지야? 그렇죠. 서울에 있는 새우깡과 안양에 있는 새우깡 같은 새우깡이야? 다른 새우깡이야? 같은 새우깡입니다. 동사는 동질적인 물건인데 부동산은 다른 물건 취급받습니다. 위치에 따라. 그걸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개별성은 이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동이 안 돼. 부동성. 감가가 안 돼. 영속성. 공급이 안 돼.
부증성, 각기 달라. 개별성.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시험에 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시험에 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원으로 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건데 잠깐 들어봐요. 이 지금 외우는 거 아니야.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돼요. 국지화. 그다음에 임장활동해요. 임장활동, 정보활동. 그다음에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시장으로 만들어요.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시장. 그다음에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의 근거가 돼요. 그럼 시험 문제 풀다가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시장, 임장활동, 국지화가 뜨면 요거는 부동성 때문이다라는 걸 공부하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만 쓰고 질문을 안 드리냐면 외부 효과라는 걸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 안 배워요. 지역 분석이라는 걸 뒤에 안 배운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뜨면 부동성이구나 라고 제가 좀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영속성은요, 재생산 이론 적용 안 되고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켰다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장기 장래 예측, 가치 보존력 우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증성은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균형가계 형성이 어려워.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돼. 토지공 개념. 개별성 때문에 일물리가의 법칙 안 돼.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되고 개별 분석해야 돼.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요 단어들을 우리가 현재 배우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월달 수업을 듣고 1월달에 수업을 듣고 아 요런 특성들 때문에 요런 것들이 나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 됩니다 라고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아까 집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냥 쭉 읽는 거야.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몰라도 되니까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라고 그냥. 알겠습니까? 좀 더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도 반대체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대비하시기가 참 쉬운 게 토지 특성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올해 안 나왔어요. 100% 나옵니다. 100%. 여러분들이 치는 내년 시험에. 가격 재원칙이 2년 연속 안 나왔습니다. 100% 나옵니다. 올해에는 100% 나올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해 있고 그거는 나중에 계속 내가 수업하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나오는 내용들. 교재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죠. 교재 7쪽. 마무리 지읍시다. 7쪽에 가시니까 1번에 택지 부지 나옵니까? 예. 택지 박스 하나 넣어서 제가 읽을게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건축의 네모. 그 옆에 주거용, 주만 동그라미, 주. 상만 동그라미. 공만 동그라미. 그 책 한 것만 읽으시면 돼요. 뭐가 가능한 땅?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부지는요,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네모. 거기다가 플러스 표시 딱 해놓으세요. 뿐만 아니라 위에다가. 그럼 건축용지도 되고,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모두 말하는 거죠? 그 줄 끝에 밑줄 그으세요. 포괄하는 바닥토지. 포괄적으로 쓰는 바닥토지. 바닥에만 있으면 돼. 이번에 후보지와 이행지로 가겠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다. 과정이란 글자 동그라미. 했어요? 예. 후보지 갑니다.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의 동그라미. 위에다가 세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세로 표시 한번 하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동그라미. 옆에다 가로 표시. 상호간에 바뀌면 무슨 지라고요? 후보지라고요.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라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대지 맹지 나오는데요. 대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한자 대자를 동그라미 하세요. 한자 대자. 위에다가 자루대라고만 적어두시면 끝나요. 얘는요. 읽을 필요도 없어. 이 한자가 자루대자다. 맹지는 제일 끝에 있는 말에 밑줄을 하세요. 건축 불가 밑줄 했어요? 예. 필지요. 기억에 하나의 집원이 붙는 집원 동그라미. 토지의 등록단위 등록 동그라미. 집원 등록입니다.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가격 수준만 동그라미. 가격 수준. 나머지를 안 읽어도 돼요. 5번에 법지와 빈지요.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을 거예요. 법지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까지 밑줄. 쫙. 빈지도 첫 번째 줄만 밑줄 할게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익이 있는 토지까지만 밑줄 할게요. 그리고 밑줄 그었으면 거기서 한 줄을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만조란 글자가 보이세요? 네모. 그 옆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이란 표현이 보이세요? 등록이란 말에 네모.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결 표시. 그럼 빈지는 어디부터?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 있는 땅이에요. 예. 나지 건부지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관계에서 동그라미 1번에다가 체크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에 체크. 체크했어요? 예.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면 대답하세요.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는 있다.
있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예외까지는 공부하지 마시고 예외는 있다 정도만. 근무지는 보통 뭐 되는 게 원칙이다? 감가되는 게. 자, 공지란 단어를 찾으세요. 찾았어요? 건표율의 동그라미. 공환지란 단어를 찾으세요. 제일 끝에 가서 방치의 동그라미. 방치. 유휴지는요, 한자 유자를 동그라미 하고, 한 글자만. 그 줄 끝에 가서 놀리는 애 동그라미 하고. 놀리는 땅을 유휴지라 그래요. 휴환지는 한자 휴자를 동그라미 하고, 그 줄 끝에 가서 쉬게 동그라미 하고, 쉬게. 쉬게 하는 땅이에요. 반드시 한 문제. 알겠죠? 예.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제2지항에 부동산의 특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은 공부하시지 말고 읽어만 주세요. 제가 어디 읽어야 될지 알려드릴게. 1번에 부동산 찾아봐요. 찾았어요? 가로 1번 말고 가로 2번에 가봐요. 가로 2번에 파생되는 특징이란 말 찾으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개만 묶어요. 집에 가서 3개만 읽어요. 1, 2, 3. 나머지는 읽지 마요. 영속성은요. 영속성은 2, 3, 4를 묶어요. 2, 3, 4. 2, 3, 4. 동그라미 2번부터 4번까지. 그거 3개만 읽어요. 나머지는 읽지 마요. 3번에 부증성으로 가요. 부증성. 부증성은요. 1, 2, 3만 묶으시고 읽어요. 3개만. 읽고. 4번에 개별성에 가셨어요? 예, 거기도 1, 2, 3만 묶으시고 3개만 읽어요. 표시한 것만 읽으시고 나머지는 읽지 마요. 이해 안 되셔도 좋으니까 읽어 놓으세요. 계속 반복해서. 아, 이런 말이 나오구나.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밑에 인접성 필요 없고요. 인문적 특성 필요 없고요. 소유권의 법적 성격 가서 할게요. 그때. 그러면 13쪽에 가시니까 제1장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론이란 말이 나옵니까? 요걸 다음 주에 할 건데 별표 하나 때려놓으세요. 제목에다가. 수요 공급 이론 제목에다가 별표. 진짜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 진짜 중요합니다. 페이지를 좀 더 넘겨보세요. 중간에 쭉 건너뛰고 페이지를 좀 더 넘겨서 교재 페이지 31쪽으로 가봐요. 31쪽으로 가시니까 제5장 부동산 투자로 나옵니까?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 때려 놓으세요. 주옥 같은 파트입니다. 위에다가 주옥이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투자론 진짜 주옥 같은 파트입니다. 중요합니다. 페이지를 석장, 넉장 넘기시면 39쪽에 제6장 부동산 금융론 나옵니까? 제6장에 부동산 금융론 여기도 별표 하나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7문제가 나왔던 파트입니다. 금융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금융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재 페이지를 51쪽으로 넘어갑니다. 51쪽. 51쪽 가시니까 챕터 3 해서 감정평가론 제목이 나오죠. 그 챕터 위에다가 별표 하나 때려두시고 51쪽에 감정평가론 챕터 3 위에다가 별표 하나 때려두시고 여기서 6문제, 7문제는 꼭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별표해드린 4개 파트 수요공급, 투자, 금융, 감정평가론 요 4개 파트만 그중에서 난이도 중과 하만 11월달, 12월달 과정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11월달, 12월달 6주 과정 동안 요것만 볼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지각이나 결석하지 마시고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초반에 확실하게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토요일도 학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 매일 나와야 되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신분을 망가시면 안 된다 그랬죠. 수험생 신분입니다. 수험생 신분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세요. 네, 1년 동안 공부할 거고 자격증 한번 따볼 테니까 좀 도와달라. 도움 요청을 하시고 공부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널리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공부를 갖다 1년 만에 딱 해서 자격증 딱 손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다음 주에 오셔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 1년 만에 이 자격증 한번 따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공급 들어가니까 절대로 지각하기나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